오늘의 핫 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조국 전 대표입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최근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을 이런 거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어차피 교수 안 들어간다 라는 걸로 취하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이유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지만 교수직 어차피 안 들어간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스스로 지금 취하한 건데 이런 소송까지 했었군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 비슷한 어떤 그 논란인데 어떤 논란이냐면 이제 나는 억울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 유죄 선고받고 감옥에 복역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억울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었다라는 총리 후보자. 그리고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나는 억울해 교수직 돌려줘. 조국 전 대표 다 이 좀 억울해 논란이 겹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을 벌여왔던 건데 이걸 지금 취하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법에서 징역 2년이나 나왔는데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죄가 다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마치 뭐 소송을 취하하는 것 자체가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소송은 끝까지 가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길 가능성 제로다. 그렇죠. 100% 지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갔는데 졌어요. 대법원까지 져봐요. 그러면 자기를 지금 사면받아갖고 지금 정치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본인한테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죠. 다리를 건넜다. 부인이 됐건 본인이 됐건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너무나 이제 그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아까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했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교수로서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죠. 결과는 뻔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는 본인은 사면받아서 정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교수할 마음도 없고 소송 가서 해봤자 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딱 마치 뭐 대승적 견지에서 다투지 않는 것처럼 취하를 살짝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 길을 가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많은 언론들에서 복경 의원님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해 달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면을 요구하는 걸 청구서를 내민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많이 있던데 그거는 뭐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빠른 시일 내에 사면해 주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적인 관심사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청구서라기보단 이재명, 조국은 윤석열 검찰 내에서 발기발기 찢겨지고 탄압받은 상징이에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녀 입시 비리 문제만 남아 있는데 실제 청문회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놈 나쁜 놈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사모펀드 불법 논란이었어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 조국 임명하면 안 된다 반대했었죠. 뭐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쁜 놈입니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모펀드는 다 무죄 받았어요. 사모펀드 무죄 나왔어요. 다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이리저리 찾다가 딸한테 표창장을 그 엄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표창장을 주었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때 그 조민 씨 그 아들 나이 때에 광풍이 불었던 외고 입시, 특목고 입시 그리고 스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됐다라고 난도질을 하고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탄압받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뭐 빚내놔라, 뭐 청구서 내놔라,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네. 균형점이 언제쯤일지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아, 시점의 문제입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오, 사면은 결정됐고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복귀한 의견이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시점에 대한 문제가 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쯤을 고민을 그렇군요. 해서 이 정말 잔인하도록 포악스러웠던 윤석열 검찰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 피해받은 당사자들 조금 이따가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도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잔혹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팩트와 또 소설이 막 섞인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유죄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실제 검찰의 탄압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반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조국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검찰의 무리한 탄압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좀 시점을 고민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권영진 의원님. 아니 내가 얘기를 드려서 내가 어이가 없는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씨가 탄압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요? 아니 탄압을 받았으면은 사모펀드 무죄도 유죄로 나왔어야죠. 사모펀드 무죄잖아요. 자녀 입시 비리는 이거는 정경심이라는 아내하고 공모해가지고 아내는 4년 받고 본인은 2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이걸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저는요 그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지난 탄핵 국면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우군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계력 아니면 걸림돌이에요. 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 훨씬 더 넘어요. 뭐든지 입법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2 요구나 거부권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는 이제 청구서 내들이미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 빨리 사면시켜달라. 지금 형이 확정돼서 산 지 4분의 1도 안 채웠어요. 이런 분을 사면한다고요? 국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저는 아마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조국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 그 죄 지은 것까지 다 그렇게 무죄다 그러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고 한 건 뭡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는 제발 몰고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형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이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이다. 바로는 사면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모펀드라고 했으면 그거 수사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실제 보니까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샅샅이 훑다 보니 아이 과거에 뭐가 좀 있었네 해서 이거를 처벌하는 것. 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란 수사하면서 그 특정 개인의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은 정치 탄압인 거죠. 네. 네.